민선 8기 3년을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장을 모시고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창사특집 SCS 특별대담. 이번 시간은 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며 지역의 활기가 더해지고 있는 남해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군민 행복 최우선의 목표로 펼친 여러 복지 정책도 빛을 보고 있습니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수님. 민선 8기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소회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3년은 어느 한순간도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었던 시기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경상남도, 또 민간 사업자 등과 끊임없이 조율과 협의를 해야 했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고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만의 한계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행정 지원이 생활 현장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 중심을 펼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은 대외적인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의 정세가 최근에 경색되면서 결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원자재 상승 또 물가 상승의 여파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와 안보, 국내 경제 상황이 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는 아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용기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기에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갖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군수님의 소회 말씀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군수님께서는 취임 당시 그동안의 성과 위에 근자탑을 세워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민선 7기와 비교해 군정을 이끄시면서 가장 주안점에 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민선 7기에 이룩한 성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그 남해 여수 해저터널 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대명 솔비치를 비롯한 대형 민자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나 대형 국가 사업과 민자 사업을 조화를 이룸으로써 천혜의 우리 남해의 자연 환경이 관광 경쟁력을 더욱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국책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민자 사업은 지속 가능한 남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발판이지요. 현재의 성과에만 머물러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대형 사업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확충하고 우리 남해 고유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던 행정의 편의주의적 사업들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혁신하지 않는다면은 지난 시기가 우리가 읽어왔던 성과들이 허장성세가 될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실사구실을 목표로 해서 국민 안정과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민생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는 대신 우리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보조사업은 확대해 왔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급,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남해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남해 고유의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개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남해군은 고려 8만 대장경의 판각지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성전지입니다. 충무공께서 구국의 성흥으로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판각지 성역 사업과 더불어 이순신 바다공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과 산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국민중심 행정, 두터운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역사 문화 자원 발굴 개성을 통한 국민 자긍심 제고 및 고급 콘텐츠 확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목표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대형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민손팔기 남해군정을 챙기시느라 정말 하루하루 네.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남해군에선 전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배경과 효과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내수 경기 침체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 군에서도 숙박업 또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긴급하게 민생정책 간담회를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정액시키고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긴급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군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군의회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네. 대선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과시화될 때까지 어떻게든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가뭄의 단비라고나 할까요? 마른 우물에 샘물이 들어오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남해군 지역경제 공동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남해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지급되었고 또 지역 곳곳에서 가족, 친지, 동네 분들과 함께 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비료나 농약 등 영농자재들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도 전통시장 상점에서 많은 구매가 있었습니다. 네. 경제 효과도 효과지만은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주민들로선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복지 정책일 텐데요. 네. 남해군이 공격적인 시책들도 많이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성과와 과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그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네.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또 어르신의 임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이 국민들의 호평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사업들은 모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유소년과 청년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도 밝히신 가운데 네. 그동안 진통을 겪던 이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물섬 남해 FC 클럽하우스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준공식을 개최했고 147명의 학생들이 입주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남해의 자랑인 보물섬 남해FC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남해FC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이루어진 축구 스포츠 클럽입니다. 147명의 학생들이 제2의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꿈꾸며 열심히 학업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유수 대회에서 우승과 입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프로 선수들도 다수 배출했습니다. 유소년 국가대표 발탁 선수도 여럿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명문 축구 클럽입니다. 147명 선수 중 남해 외지역에서 온 학생이 137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예. 축구 유망주들은 남해에서 꿈을 키우고 또 우리 남해군은 학생 인재와 학부모님들까지 상주 생활 인구로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 숙소에서 거주했던 학생들이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에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숙소는 물론 학습실, 여가실, 케어존 등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 선수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며 학업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지방 소멸 기금으로 이 건물을 지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학구제 문제, 기숙사 운영 등 법적 제도적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교육부, 또 국민권익위, 행안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습니다. 전학이라든지 편입학 업무 지침이 개정되었고 네. 또 클럽하우스 기숙사는 합법적인 거주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법과 규정 때문에 차질이 빚었다면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과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방소멸기금을 제대로 사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해FC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숙소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 대응, 스포츠, 교육, 복지, 미래를 하나의 구조물 안에 실현해낸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해에는 더 많은 학생 선수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아이들 웃음소리 가득한 생기 넘치는 남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에도 그동안 행정에서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노후화된 읍 시가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옛 정치를 간직하면서도 또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일입니다. 네. 남해군은 그동안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남해읍 북변리 일원에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해 창생 플랫폼 또 청년센터 바라 등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프리마켓 또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서 남해읍 중심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읍 봉전지구에서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214억 원입니다. 주민들께서 실제 불편하시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순히 낡은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고 다시 머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우선 기반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주택 신축과 자율적인 주택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또 가장 부족한 공영 주차장 80면을 새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공원과 쉼터를 조성해서 생활 환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한 인프라 개선을 넘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을 강화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하고 커뮤니티 플러스 센터를 새로 조성합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병행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주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문화, 소통이 아우러지는 복합 공동체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청사 건축이 곧 착공됩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네. 한편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 네. 중에 하나가 빈집일 텐데요. 네. 남해군도 공모사업 선정에 이은 관련 정책 추진 본격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빈집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심각하지요.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붕괴위험 등 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본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는 빈집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서 용도 변경 간소화 등을 통해 빈집 활용을 촉진하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정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정부 차원의 시책과 더불어 지자체에서 새로운 빈집 활용을 깊이 있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빈집이 많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가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빈집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있는 여러 채의 빈집 중 한두 가구만 정비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대규모 정비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위원회,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